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투명스 MT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밤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안 와가지고 잠깐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각각의 병증별로 지금 이제 보통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이렇게 원래 늘어놓으면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차분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자료에서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 좀 하나씩 좀 봐드릴게요. 우선 이제 abdominal pain, 복통이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간혹가다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랄까요, 아마 공적인 어떤 그런 의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무료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의료의 어떤 자원에 대한 낭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는 이게 막 무리해서 의사들이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좀 아끼고 그 리소스 같은 거를 좀 이제 절약해가면서, 그러니까 overuse,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buse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좀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처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보통 복통이라고 해서 왔을 때는 이제 주로 물어보는 부분이 이제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how severe is the pain, 얼마나 아픈지, 그죠?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s the pain localized or generalized? 이건 이제 한 곳에 집중돼서 아픈 건지 전체적으로 아픈 건지. 그러니까 우리 abdomen이 제가 왜 지난번에 four different quadrant로 대부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LLQ, LUQ, RLQ, RUQ, 우상, 우하, 좌상, 좌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군데로 나눈다고 이제 그림에 제가 좀 이따 띄워드릴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병원에 처음 가시면 이제 의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뭐 눌러봤을 때 아픈지 뭐 이런 거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상을 먼저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따라 들어가겠죠.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망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각각의 사사분면별로 아픈 위치에 따라서 어떤 병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잠깐 노트를 해서요. 조그만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통역으로 어떤 내과 같은 쪽 이런 데 갈 때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이렇게 손 가까이 두고 항상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right upper quadrant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데 우상, 그죠? 오른쪽 우측의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젖꼭지 아래쪽이죠. 그쪽 부분하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 젖꼭지까지 해서 중앙선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그리고 배꼽 우측이에요. 그리고 배꼽을 선으로 해서 위쪽, 젖꼭지 아래. 그쪽 부위가 아프다면, 우측 젖꼭지 아래죠. 그쪽이 아프다면 어떤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냐면, 우선은 이제 gallbladder and biliary tract. gallbladder라는 건 이제 담낭입니다. 담낭이고, 그 다음에 biliary tract. 이거는 이제 담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간에서 이제 담즙이 형성이 되거든요. 담즙이라는 건 이제 소화효소예요. 간에서 형성된 담즙이 이제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총담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줄을 타고 내려와서 식사하고 날 때 그 십이지장 소장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담관을 통해서 이제 그 담즙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소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간염이죠, 간염. 그 다음에 헤파틱 앱세스, 간에 어떤 혹 같은 거, 어떤 농양 같은 거 골랐을 때, 그리고 이제 헤파토메갈리 due to congestive heart failure. 그 이제 제가 왜 어제 지난 시간에 왜 congestive heart failure라는 건 이제 우울혈성 심부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 물이 좀 이렇게 체액 같은 게 찼기 때문에 심장에서 완전히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뭐 하지 수종이라든지 다른 데 이제 물이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비대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어떤 그 우려혈성 심부전증이 생길 때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eptic ulcer가 있을 수 있고요. peptic ulcer라는 거는 이제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그리고 pancreatitis. pancreatitis라는 췌장 염증이 있는 거예요. 췌장염 같은 거 있을 때도 그 위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renal pain인데요. renal pain이라는 이제 콩팥 쪽이 아플 때도 이제 이것이 앞쪽이 아픈 것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아플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ocardial ischemia가 있을 때에도 이건 심근의 어떤 허혈증이죠. 이럴 때에도 이스케믹이라는 건 허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제 그 우상, 사분면 이쪽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심막이 있어요. 심막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에도 이제 거기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뉴모니아죠.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폐렴이잖아요. 폐렴이 있을 때도 이제 우측 우측 우상복부 쪽이 아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폐가 있잖아요, 그죠? 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엠파이에마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뉴모니아가 있을 때 이제 그 폐에 그 고름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에마 이거는 이제 농흉이라고 합니다. 흉, 그죠? 가슴 위에 이제 농이 생겼다. 농이라는 건 고름이죠, 그죠? 파스입니다. 엠파이에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가슴의 정중선, 미들라인에서부터 여기 목에서부터 가운데로 해서 배꼽을 지나가는 선으로 갔을 때 배꼽으로부터 오른편, 그죠? 배꼽 위로 오른편, 오른쪽 젖꼭지 아래 그 우상 사분면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할 때 이러한 증상이 있지 않나라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 복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정중선으로부터 좌측, 그래서 배꼽 위로부터 그 다음에 왼쪽 젖꼭지 아래 부분까지, 거기가 이제 좌상 사분면인데요. 여기 아플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지 한번 더 병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gastritis입니다. gastritis라는 건 이제 위염이에요. 위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gastritis라는 건 위염입니다. 위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pancreatitis입니다. pancreatitis는 아까 왜 우상복부일 때도 나왔었죠, 그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상복부가 아플 때에도 pancreatitis가 있을지 여부를 좀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상복부가 아플 때는 이제 splenic enlargement, 이제 비장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장, 스플린이라는 거거든요. 스플린이 커졌다는 거예요. 비장이 비대증이라든지 rupture, 뭐 찢어졌다거나 비장 쪽이 파열, 그죠? infarction. 네, 그래서 이제 비경색, infarction이라는 건 경색이에요. 그러니까 myocardial infarction 하면 심근
이죠. myocardial. myo라는 건 이제 근육이라는 뜻이고, cardio라는 건 이제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myocardial 하면은 심근, infarction이라는 건 이제 경색이에요. 그래서 앞에 왜 보통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 올 때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infarction이라는 경색을 만든 경색. 예. 갑자기 딱 부서지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또는 이제 aneurysm. 보통 이제 splenic aneurysm이라고 해요. splenic aneurysm. aneurysm이라는 거는 이제 동맥류를 말하거든요. 동맥류. 그 다음에 이제 splenic이라는 거는 이제 spleen에 이제 그 aneurysm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에 이제 그 동맥류가 있을 때, 이때에도 이제 이런 좌상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콩팥은 좌측, 우측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쪽에 있는 그 콩팥이 만약에 통증이 있을 때, 이때에는 이 통증이 앞쪽으로도 이제 통증은 보통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하죠. 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통증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아플 때 이것이 통증이 앞으로 전달돼 가지고 앞쪽이 아픈 걸로 이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enal pain, 그러니까 통증, renal이라는 건 이제 콩팥의 다른 말이에요. kidneys의 다른 말입니다. renal pain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제 adrenal이라는 게 있잖아요. adrenal이라는 거는 이제 adrenal gland라고 해서 이제 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의 위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데 있는데 거기가 이제 adrenal gland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adrenal gland, 예, 부신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ad라는 거는 그 위쪽이라는 뜻이고, renal이라는 거는 이제 콩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신 붙어 있습니다. 위에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꽃갈 모양 쌓이는데 거기가 이제 adrenal gland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의 그 통증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이니까 아까도 이제 우상복부 에서도 콩팥이 이제 아픈지를 의심하는 것처럼 좌상복부가 아플 때에도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가정을 일단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myocardial ischemia.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서 이렇게 좌측 쪽으로 약간 비껴가 있지만은 우리 주먹만한 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심근허혈증이 있을 때에도 좌측 우측 공이 퍼져 내려가서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근허혈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좌상복부가 아파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뉴모니아. 왜냐하면 폐는 위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왼쪽 상복부 쪽이 아파도 네, 폐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본다는 것이죠. 네, 예, 다시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네, 지금 이제 밤 10시 47분입니다. 지금 방금 전화가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9.11,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좀 긴급한 상황이 있었네요. 그래서, 같이 방을,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하신 분은 물론 한국 분인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이제 룸메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같이 방 쓰는 사람을 그 룸메이트가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이제 경찰 들어가기 전에 대처 사항을 좀 안내하는 그런 통역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참조로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제 칼을 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 맞붙어 싸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고 무조건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했든 뭐 호신술을 하든 아니면 뭐 유단자건 간에 일단 칼을 든 상대와 있을 때 또는 무기를 들거나 이런 상대와 있을 때는 휘말리지 마시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그 건물 구조물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잘 좀 해결됐고요. 경관이 통화를 한 도중에 곧바로 들이닥쳐가지고 좀 상황 중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 잠깐 전화 통했고요. 예, 다시 또 이제 우리 의료 용어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엠파이머입니다. 엠파이머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폐렴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폐 안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찼을 때 그런 흉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축농이라고도 합니다. 가슴 쪽에 농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엠파이머 농흉 흉곽 그죠? 또는 이제 축 쌓인다. 그래서 축농이라고도 합니다. 엠파이머입니다. 엠파이머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측상, 좌측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폐, 심장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어떤 소화기관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밀접한 주변에 장기들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위치별로 이렇게 그런 장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병증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까 우측상부터 했죠. 우측상, 그다음 좌측상으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우측하, 그러니까 배꼽으로부터 오른편. 보세요. 자기의 배꼽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배꼽 중앙선을 따라서 쭉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ubic symphysi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치골이죠, 치골. 치골이라든지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치골까지 그 선을 연장하시고, 그 치골 아래 약간 아래쪽,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른쪽 그 서해부라고 해서 사타구니가 이제 약간 걸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직사각형을 딱 그시어가지고 그 안에 우측 하 4분면이에요. 거기가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지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처음에 걱정하는 것은 appendicitis. appendicitis라는 건 appendix가 있죠. 거기에 맹장. 그래서 맹장염이 있을 때 우측 하복부가 아프다. 그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아플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appendicitis가 아닌지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intestinal obstruction. 그러니까 이제 장 폐색, 장이 좀 막힌 곳이 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intestinal obstruction, 장 폐색이 맞는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오른쪽 하복부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장폐색에 대한 문제는 뭐 이제 어차피 그 대장 자체는 좌측 하복부에 다 지나가니까 좌측 하복부에도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intestinal obstruction은 이제 왼쪽 좌하복부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enteritis라고 하면 장염이에요, 장염. 그런데 이제 그 regional enteritis라는 거는 이제 국소성 장염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되게 소장 부분 이쪽에 이제 좀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아픈 통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regional enteritis라는 건 이제 국소성 장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iverticulitis입니다. diverticulitis. 이거는 개실염입니다. 개실염. 이것도 이제 어딘지 한번 설치해 보세요. 개실염이라고 해서 diverticulitis입니다. diverticulitis. 개실염입니다. 개실염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실염이 이제 우측 하복부가 아플 때도 이제 의심을 받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 단어는 이제 cholecystitids입니다. cholecystitids입니다. cholecystitids. 이거는 이제 입에 좀 붙게 하셔야 돼요. 이제 ITIS가 나오는 is잖아요. is, 그죠? 그래서 cholecystitids. 이런 것들은 항상 의료통역사라면 이제 항상 언제든지 발음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cholecystitids. 이거는, 네, cholecystitids. 이거는 이제 담낭염입니다. 담낭염. cholecystitids. 혹은, inflammation in gallbladder.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학적인 용어는 이제 cholecystitids. cholecystitids. 담낭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perforated ulcer라는 건 이제 천공성 궤양입니다. 이제 ulcer라는 건 궤양이잖아요. perforate라는 건 이제 뚫렸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그래서 궤양으로 인해서 헐어가지고 뚫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perforated ulcer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우측 하복부 아프실 때는 그쪽이 이제 궤양이 있어서 뚫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영화는 이제 abdominal wall hematoma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dominal wall hematoma라는 건 이제 피가 뭉쳐진 그 종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종이라고, hematoma, 혈종입니다. 보통 이제 복부 내벽에 그 혈관벽이 이제 파손돼서 이제 피가 뭉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히마토마, 피 덩어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우측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ectopic pregnancy입니다. ectopic pregnancy. 이것은 이제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이 있을 때에도 이제 그 우측 하복부가 아픈 그 통증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측 하복부를 여성분께서 이제 호소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ovarian cyst입니다. ovarian cyst. 이거는 이제 ovary라는 건 이제 난소잖아요. 그러니까 ovarian cyst라는 건 이제 난소에 혹이 생긴 거예요. 예, ovarian cyst. 원래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난소 낭종이라고 합니다. ovarian cyst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리에 이제 cyst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혹 같은 게 생긴 거죠. 난소 낭종입니다. ovarian 예, 그래서 이제 오베리안 시스트라는 난소 낭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오베리안 톨전이라는 꽈배기처럼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 쪽이 이제 뒤틀리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도 이제 그 우측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다라고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alpingitis라는 건 이제 난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관염입니다. salpingitis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난소 난관에 문제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오른쪽 하복부, 그죠? ovarian cyst 또는 ovarian torsion 또는 이제 그 salpingitis 이게 있을 때, 그러니까 난관에 염증이 있을 때에도 우측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ndometriosis입니다. endometriosis. 이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이제 불리거든요. 이제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에 이제 이상한 병변이 생긴 거죠. 그것은 이제 endometriosis. 근데 이제 endometrium이라면은 자궁 내막이에요. 그러니까 endometrium 또는 endometrium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자궁 내막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ureteral calculi입니다. ureteral calculi라는 거는 이제 결석, calculi는 결석이거든요. 그래서 ureteral calculi 이거는 이제 요관에 결석이 생긴 거예요. 요관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renal pain, 콩팥이 아플 때도 그 통증이 타고 내려와서 아래까지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복부, 우측 하복부 왔을 때는 모든 거의 뭐 다 배가 아플 때 다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eminal vasculitis입니다. seminal vasculitis 이거는 이제 정낭염입니다. 정낭염, seminal vasculitis입니다. 이제 vasculitis라는 것은 이제 그 정자가 이제 담겨 있는 주머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vasculiti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eminal이라는 건 정액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eminal vasculitis, 정낭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남성분들에게 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남성분들에게 오는 그 질환 중에 이제 그 생식기 쪽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제 seminal vasculitis 또는 이제 뭐 prostate, 전립선, 그죠? 뭐 비대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남성분들한테 오시는 그 남성계 질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차차로 그건 하나씩 좀 짚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우하복부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 생식기에 관련된 문제, seminal vasculitis, 정낭에도 염증이 있는 정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이제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우측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첨가해서 하겠죠. 네, 그 다음 단어는 이제 psoas abscess입니다. psoas abscess. 앞에 나온 P는 이제 발음하지 않습니다. psychology 이런 식으로 발음하실 때처럼 P 앞에 나온 P자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psoas 또는 psoas라고 합니다. psoas abscess. 이제 psoas라는 건 이제 허리에 이제 근육이 있거든요. 그 허리를 이제 요라고 하잖아요. 요대라고 하잖아요. 허리띠를. 요근 허리에 있는 근육 거기에 농양이 생깁니다. abscess라는 건 농양이에요. 고름집이에요. 그러니까 요근에 농양이 생겼어요. psoas abscess. 이 경우에도 그 통증이 이제 이 우측 하복부로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 하복부까지의 통증은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는 그런 병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abdominal pain일 때 이제 각각의 그 사사분면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중점을 좀 두고 보려고 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좌측 하복부입니다. 좌측 하복부라는 건 정중앙선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좌측, 그 다음에 쭉 아래 내려가셔가지고 pubic symphysis, 그 약간 아래쪽이에요. 거기서 좌측까지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거기까지가 이제 좌측 하 사분면이 되겠죠. 거기가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의사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의심스러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똑같이 이제 diverticulitis. 아까 왜 제가 개실염 이럴 때 diverticulitis라고 말씀드렸죠? 같습니다. 좌측 하복부도 diverticulitis가 아닌지 이제 의심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장폐색. 아까 뭐라고 했었죠? intestinal obstruc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intestinal obstruction이 왔을 때도 이 장폐색이라는 건 뭐 어디가 이제 막혔든지 뭔가 이제 뭐 숙변이 있어가지고 변비증이 너무 심해서 막히거나 이럴 때에도 이제 가스 같은 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것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 장이 막힌 거죠. 장폐색, intestinal obstru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복부인데 appendicitis가 있어도 아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appendicitis라는 건 이제 우측에 있는 그 맹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distending 되는 거겠죠. 이쪽 좌측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abdominal wall hematoma, 그렇죠? abdominal wall hematoma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궁의 임신 말씀드렸잖아요. 자궁의 임신일 경우에도 좌측 하복부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ectopic pregnancy입니다. ectopic pregnancy. 자궁의 임신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통적으로 좌측, 우측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다. 여성분들. 그리고 난관이 난소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측 하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ovarian cyst 또는 ovarian distortion 이렇게 꼬인 증상, 난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공통적으로 좌하 복부는 좌측, 우측 하복부가 아플 때는 그런 두 가지 병변을 또한 의심스럽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같습니다. salpingitis. 아까 salpingitis. salpingitis. 난관염이라고 말씀드렸죠. 난관염. 좌측 하복부가 아파도 난관에 이제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endometriosis. 아까 endometriosis는 뭐였었죠? endometriosis는 아까 자궁 내막 증이라겠죠. 그래서 아까 왜 제가 endometrium 이런 자궁 내막 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ureteral calculi, 요관 결석이라고 했었죠. 요관 결석, ureteral calculi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nal pain, 왼쪽에도 콩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콩팥에부터의 어떤 그 통증이 distending downward 할 수 있다. 아래쪽으로 통증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통증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유주통이라고 하거든요. moving pain이에요. moving pain인데
유주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움직이는 통증이에요. 통증에는 이제 고정통, 유주통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정통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통이라는 한 자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stagnant pain이라고 stagnant pain. 이거는 고정통이고요. 또는 fixed pai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주통, 돌아다니는 페인, 통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moving pain 아니면 이제 distending pain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 하복부 아플 때에도 이제 seminal vasculitis, 예, 아까 정낭염이라고 말씀드렸죠. seminal vasculitis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soas abscess, 예, psoas abscess. 예, psoas라는 건 아까 왜 허리에 있는 근육을 말씀드린다. 요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bscess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고름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좀 오래돼서 이제 고름으로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어혈, 우리말로 말하면 어혈 같은 게 생겼을 수 있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psoas abscess, 허리에 있는 근육에 이제 농양이 생겨 있는 겁니다. 고름집이 생긴 거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복부가 아플 때 abdominal pain이라고 하거든요. abdominal pain. 그렇게 얘기하면 abdomen이라는 건 전체, 그죠? 배 전체잖아요. 복부. 거기를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좌상, 우상, 좌하, 우하 각각의 구획별로 통증을 호소할 때 의사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딱 기록을 보고, 그죠?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좀 더 검사 항목을 좀 더 넣어서 이제 보려고 하겠죠. 이제 검사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abdominal pain이 나왔을 때 이런 정도의 그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 좀 적어 놓으셨다가 갖고 다니시면 좀 읽어 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실제 현장에서 통역하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